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늘 이를 기념하는 정부의 기념식이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란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국이 이룬 성장과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6.25 전쟁을 멈추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정전 70주년의 의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면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분쟁을 끝낼 때 네. 평화협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그 정전협정은 단기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거고 네. 전쟁을 영원히 끝내는 게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문이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마지막 그 5개의 5조가 뭐냐면 원래 정전협정은 교전하는 쌍방 사령관이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 최고 지도자가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근데 평화협정은 최고 지도자가 체결하죠. 그러니까 당시 쌍방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마지막 5조에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한 지 3개월 이내에 네.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는 것을 제언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3개월만 지속돼야 되는 정전협정이 네. 지금 70년 온 거죠. 54년에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예. 사실 거기서 결렬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가장 기이한 정전협정이죠. 근데 또 그러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정전협정이 70년 동안 전면전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북한은 무력화시켰지만 아직도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협정이 또 정전협정입니다. 그 양면적인 거죠. 예.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이 현재 모습인데 지금 유엔 참전 용사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 62명이 입장을 하면서 영웅의 길 퍼레이드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북한이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 개발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전체가 70년 동안 고통이죠. 분단 비용으로. 그런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들은 일단 이산 가족 있죠. 예. 지금 한 4만 분 조금 더 계시는데 대부분 80이 넘으셨어요. 거의 한 70%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예. 또 이 실향민도 또 상처죠. 상당수의 실향민들이 고향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조금 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반성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서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에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다음에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적자 6분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10년 동안 김정욱 선교사는 지금 북한에 강제 억류돼서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고비용 구조지만 당장 억류자, 이산가족, 실향민, 또 국군 포로 이런 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유엔 참전 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의 호의를 받으며 입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 행사 장소가 용산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여기가 어떤 인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풍전등화였죠.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었고 그다음에 임시 수도가 이제 부산이었죠. 네. 그리고 6.25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지만 최초 미군이 파병된 게 일본에 있던 급파된 게 스미스 대대가 7월 1일 날 부산에 수영 비행장에 이제 착륙을 하거든요. 예. 바로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 이제 그 비행장이었던 그렇죠. 장소군요. 네. 근데 이 스미스 대대가 4일 뒤에 7월 5일 날 첫 전투에 투입이 돼서 네.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별로 없었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는지 그때도 몰랐거든요. 540명의 대대원 중에 거의 3분의 1이 전부 다 실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첫
미군의 첫 전사자도 그 전투에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미국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전투입니다. 그 스미스 부대는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룬 예. 첫 부대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한창 여는 공연, 이제 그날의 기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유엔군이 도착을 한 이 수영 공황장, 이 옛 모습을 재현을 하는 건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예, 지금 나온 수송기도 바로 그 당시 썼던 그 수송기. 예. 그리고 그때 북한군은 T-34 탱크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때 소총탄 120발 정도, 그다음에 그 소수의 대전차 화기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거의 뭐 6탄전을 벌인 거죠, 사실. 당장 부담이 된 북한군에게. 그래서 몇 대의 전차도 파괴하지만 스미스 부대의 희생이 너무나 컸죠. 지금 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연 배우 벤자민 스핑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날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부대원이 수송기로 부산 구 수영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스미스 부대가 처음 부산을 바라본 모습을 다시 저렇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기념식 주제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입니다. 이 슬로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 세계사의 기적 중에,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세계사의 유래를 찾을 수가 없죠. 경제적인 기적,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기적.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 당시에 그 풍전등화의 위기를 우리 국군,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없었으면 물론 우리가 가장 피해가 컸죠. 그러나 만일에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거의 우리가 국토를 지키기 어려웠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신과 동맹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은 오늘 대한민국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을 위문하며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불렀던 오빠 생각을 나온 소녀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소녀 합창단의 이 오빠 생각 함께 듣고 계십니다. 한미동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포고문을 냈는데 이 포고문이 성명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이 성명이고 또 지금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한 때가 없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한미동맹이 가장 굳건한 상태죠. 예. 지금 이제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 경제동맹, 이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핵에 기반을 둔 동맹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양자 핵 협의체를 구성을 한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원인은 이제 북한 핵 위협이죠. 그렇게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도 네. 틈만 나면 한국을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희생을 치른 전쟁 중에서 물론 유럽은 있지만 가장 그러니까 바닥의 수준에서 폐허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중축과로 성장을 한 게 예. 첨단 기술, 한류, 그다음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지금 이제 K 방산까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실 강에 성공한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지금은 사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최고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찾은 유엔 참전 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여는 공연, 나온 소년소녀 합창단의 오빠 생각이라는 공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 벤자민 스핑크 재연 배우가 영어로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는 참전국 대표의 인사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부 포상 기념사, 또 감사 영상, 기념 공연, 엔딩 퍼포먼스의 순으로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행사,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 오늘 행사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한 거죠. 예, 그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소홀했던 건 아니에요. 그 참전 용사들은 관리를 그동안에도 다 계속 잘해왔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예우를 갖춘.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6.25 전쟁을 북침 전쟁이라고 조작을 해서 노병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 유엔 대표들, 그러니까 참전 대표들, 생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근데 저분들에게도 사실은 자랑스러운 사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참전했을 때 한국은 그 당시 가나보다도 GDP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최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연단의 네. 큰 박수 그랬던 부탁드립니다. 최빈국이 사실은 세계 최정상에 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참전했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니 그 점이 저는 가장 주목이 된다고 봅니다. 195만 예. 유엔 참전 용사 이번에도 참전 용사들이 가장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헌신으로 발전하는지 자유, 몰랐다. 동맹으로 이렇게 이룰 미래. 감상을 전한 함께 분들도 기억하고 많았어요. 함께 이어감을 또 다짐합니다. 조금 전 이 행사장에서는 네, 이제 재연 배우가 국민 등장을 해서 이 모두 사명과 자리에서 참전의 일어나 의미에 대해서 정면에 영어로 국기를 나레이션을 향해 서주시기 했습니다. 바랍니다. 예, 이제 현장 몸이 화면 불편하신 보시도록 분들은 하겠습니다.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에 소속되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경력이 있는 부대원 박성민 소령, 이정현 소령진, 김상우 원사, 김슬기 중사가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다이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연합합창단의 선도와 함께 6.25 전쟁 격전지였던 다보동과 횡성 지역의 미래세대 대표가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 함께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유엔군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곡은 국방부 군악대대 미8군 밴드 대원이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었던 나라.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에게 제2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었고요. PK 활동을 위해 해외 파병된 파병부대 장병 4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요. 또 애국가는 다부동 전투 지역인 경북 칠곡군의 다부초등학교 학생 15명이 또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위원님. 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두 분이 아리랑을 또 부른다고 해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분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을 이름도 없었던 지켜냈습니다. 나라고 네. 정말 최빈국이었고 아리랑이 어떤 노래인지도 몰랐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가장 많이 부르니까 저 사람들이 가장 귀에 이었던 노래가 이제 아리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인 줄 알았다고 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진짜 상대벽해죠. 네. 그때만 해도 전체절명이 위기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런 나라를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사전에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외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보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유엔 참전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지금 부산에 가보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예, 네. 유엔 묘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도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가끔 간헐적으로 보면 네, 네. 참배하고 그 애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참전 용사들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유엔한테 빚이 있죠. 빚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분쟁이나 국제적인 평화나 이런 데 우리가 기회해야 되는 또 숙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기념식을 보면 앞서 국민의례도 그렇고 애국가도 그렇고 한빛부대 유엔 평화요집 활동 경력에 있는 부대원 4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또 애국가도 역시 이 초등학교 학생들 약 25명이 선창을 하면서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다 있죠. 왜냐하면 한빛부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PKO거든요. 평화유지 군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측 희생이 가장 컸던 거기가 뚫렸으면 사실은 부산도 위험했죠. 자유를 위해 헌신한 그 영웅들에게 북한도 보면 인사를 그 낙동강 전투를 가장 중시해요. 물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전략적으로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 낙동강 그 다부동 쪽이 만일에 뚫렸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오늘 상태를 경험할까 정도로 이제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출신 초등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미군은 승리 숙제를 실었던 수성급부터 시작해서 고등을 거쳐서 하나하나 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사 순인 것 같아요. 예. 자, 취재 영상까지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연대 강화 그리고 위대한 유산 미래 계승이란 주제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북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을 하지만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북침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북침을 이겨냈다. 네네. 그래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세기에 2개의 제국주의를 이긴 유일한 국가다. 일제, 미제 이렇게 말하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 전승절은 이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7.27로 그 포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노병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전쟁 참전했던 병사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행사하는 건데 네. 이게 93년에 처음 열리거든요. 김정일 때. 네. 지금까지 8차인데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2차를 엽니다. 그리고 8차까지 계속 열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그러니까 다시 노병들을 불러내서 그 노병들을 지휘하는 원수로서 자기를 위상을 정립시켜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을 소환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전쟁, 김일성, 김정일, 자기로 이어지는 한국 전쟁의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취시키면서 네네.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평양에 이 노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모여 있고 최고의 예우를 해요. 뭐 90 먹은 사람도 지금 현직에서 일합니다. 노병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상징적 조작에 아주 극도로 발달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고 네. 제국주의 십정을 이겨낸 전쟁이고 그리고 그거는 김정은의 정치적 정체성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북한에도 이제 여러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승절이 그야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념일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비중 있는 그런 기념일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비중이죠. 6.25, 7월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에는 모든 방송이 전시방송 체제로 전환해요. 아, 영화도 그렇고 뭐 모든 걸 그러니까 김일성의 전략적 판단 실패 그러는 끔찍한 사실은 민족의 비극을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주의 세력이 김일성의 탁월한 영대로 앞에서 좌절됐다. 제국주의 이겨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네네.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다음해 1월 초에 그럼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두 개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수산 태양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합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전쟁을 소환해서 한국 전쟁을 소환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로 이어지는 그리고 한국전쟁 승리 기념관의 중앙의 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거기 보니 지금 지시래요. 이 전쟁에 이겨서 전승절에 김일성 주석이 원수복을 입고 기억나시죠? 하얀 옷 입고 안에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입상을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이 4.25 지난번 그 전승절에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각도로 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승절 7.27은 김정은 체제에서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 상징성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베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의 인사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슬로건안이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전쟁 6.25 때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을 했고요. 네. 6개국이 지원, 의료 지원을 포함해서 모두 22개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군 묘지가 존재하는 건 전 세계 하나입니다. 네. 부산이고 그다음에 유엔군 깃발로 대규모의 병력이 편성된 것도 이 한국전쟁 6.25 유엔군이 최초예요.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만들어진 계기가 6.25 직후에 유엔 안보리에 이사회를 할 때 그때 중국은 없었잖아요. 그때 대만이었어요. 중앙미국. 그다음에 소련이 기권했고. 근데 지금은 대만 대신에 중국이 들어와 있고 안보리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에도 유엔군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나오는 이 뉴질랜드는 참전국이거든요. 네.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근대사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사실은 유엔군이죠. 6.25 때 유엔군의 편성이고 또 중요한 건 그 체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이 만일에 북한을 지원하고 유엔사하고 대립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거든요. 그럼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유엔 체제와 중국이 맞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군 한국전쟁 6.25 때 이 유엔군 체제는 예. 사실은 유일무이한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 70주년인데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22개국을 초청해서
지금 저 행사장에 약 4천여 명이 모여 있거든요.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이를 전승절이라 부르면서 북중러가 더 밀착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신냉전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전쟁 당사자들을 소환한 거죠. 예, 예.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국전쟁이 끝났을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통일됐을 거고요.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원인이 되는 중국과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를 지금 초청을 한 거죠. 대표단을. 그리고 중국은 당과 당정 대표단, 러시아는 군사 대표단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셈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유엔군 북중 관계가 90 내지 95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는 무대 전통적으로 위로 올라와 북러가 주시기 5도 안 돼. 바랍니다. 교역액으로 봐도 중국이 100이다 그러면은 북러 교역액은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돌파가 생겼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이 전황을 주도하거나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지만 전선이 교착돼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가거나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모전으로 가면 북한의 탄약이 필요하고 만일 휴전으로 가면은 돈바스 지역을 재개할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구주 한국전 참전 예. 용사협회 협회장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정부 포상, 그러니까 국민훈장 성류장을 토마스 콘논 파킨슨 일병에게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여를 하고 있고요. 수상자는 샤론 파킨슨 맥호완, 네, 토마스 콘논 파킨슨의 따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국민훈장 성류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5번째 등급의 훈장입니다. 국민훈장. 이어서 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토마슨 코론 파킨슨 일병에게 이 수여가 되는 상인데 오늘은 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훈장증을 받으신 샤론 파킨슨 맥화님은 자, 그리고 국민포장 도널드 리드 미국 해병대 병장이었던 도널드 리드 본인께서 또 수상을 하는 모습도 잠시 뒤에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매 이런 정부 포상 이런 거를 좀 수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죠. 한국전 참전 기념비재단 하고 재무국장 아니면 도널드 북한이 리 가치를 다시 귀하는 평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북한도 저렇게 합니다. 헌법에 따라 다음 그 포장을 노병들,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금년은 아까 특히 말씀하셨던 그 노병대회에서 27일 올해 특별히 대한민국 이런 대통령. 포상이나 이런 게 훨씬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네, 지금은 도널드 리드 병장에게 국민포장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역시 하겠습니다. 18세로 기관총 사병으로 참전을 했고 지금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에 개인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를 하고 다음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와 정부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님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영화의 전당은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부산은 6.25 전쟁 중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부산 대연동의 유엔 기념공원에는 11개국 2,320분의 유엔 참전 용사들이 영면에 계시며 유엔 평화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3년 전 자유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3년간 22개국에서 195만 명의 청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군 3만 7천 명을 포함한 4만 1천 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고 11만 명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AI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끄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끄는 문화 강국입니다. 이곳 부산은 6.25 전쟁 기간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개국에서 우리 국군 장병 1000여 명이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UN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대통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끝까지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전국과 참전 용사분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거나 대한민국의 성장을 알리는 분들이 대표로 전하는 감사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Hi, I'm Sangmo Tony Son from the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 Looking back at my life and career, I realized that my dream was gifted by the veterans who bravely fought for the freedom of the countr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veterans who fought and sacrificed their lives. From a country that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is now providing aid to countries in need. 자, 윤석열 We will 대통령의 remember the 기념사와 dedication 지금은 of 또 the 감사 영상이 veterans 나오고 있네요. and be faithful 윤석열 to our 대통령, role 대한민국은 and 위대한 responsibilities 영웅들을 영원히 as 기억하겠다 members of the 라면서 global community. 기념사를 살라마포 마쳤습니다. 참전 용사들 그야말로 자유수호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사실 맞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가장 희생이 컸습니다. 우리 국군과 우리 민간인이. 그러나 그 당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사실은 절망적이었던 상황은 거의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국제사회에 우리는 큰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이런 자막이 나오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사실 가장 성공적인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그 기여를 한 국제사회 유엔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감사를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억은 항상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참전국, 참전용사에게 감사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총 6명의 인물들이 출연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도록 한 이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감사 영상을 전했습니다. 전쟁 중 참전용사분들과 함께 감사 영상도 함께 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기념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아리랑을 부르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영상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참전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넘어온 이 아리랑 고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과 연결해서 어메이징 아리랑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참전 용사분들이 부르는 아리랑 영상을 보신 후 미국의 패트릭 핀 참전 용사와 영국의 콜린 체커리 참전 용사의 선도로 함께 부르게 될 어메이징 아리랑.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아 아리아 아리오 아리랑 고개로 남을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만 알병난다 우리는 인이어로 들리고 있었는데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was signed. The freedom an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70년 전 decision 저희 선택이 made 틀리지 by the United 않았음을 Nations 증명하고 70 years 있습니다. ago. Korea has seen a miraculous 한국은 기적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함께한 전우들과 만든 기적의 대한민국,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전국과 참전용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 공연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패트릭 핀 그리고 콜린 태커리 참전 용사들의 아리랑을 시작으로 어메이징 아리랑이라는 대합창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수 라포엠 유엔 소녀 소녀 합창단, 부산시 주니어 뮤지컬단, 라온 소년 소녀 합창단, 그리고 대학생 연합 합창단, 또 성화병까지 함께해서 어메이징 아리랑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글쎄요, 위원님,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특히나 참전 용사들이 같이 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좀 보편적인 거죠. 네. 글로벌한 가치로 표현될 수 있고, 아리랑은 한국적 특수가치죠. 특수가치고, 사실은 아리랑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고난을 극복하는 노래죠. 항일, 특히 일제시대 감사합니다. 때, 자리에 그다음에 앉아주시기 한국전쟁 바랍니다. 6.25 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리랑을 좀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죠.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이 한국적 상황이 그 글로벌한 가치와 융합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온 거죠. 참전국과 참전 용사분들에게 저렇게 그 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한국적 위상이 커진 거죠. 과거 같으면 이제 사실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도 참전국과 참전 어려운 용사분들의 얘기들인데 자부심이자 지금 이제 희망이 글로벌한 되어 가치하고 동일하게 위대한 얘기한 그런 걸 아마 헌신으로 상징화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야말로 감동적인 공연을 보셨고요. 이제 엔딩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위대한 약속 선포, 여러분 함께 위대한 들어보시죠. 약속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과 참전국 대표 미래 세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약속은 놀라운 성장을 함께한 대한민국과 22개 참전국의 미래 세대의 새로운 약속을 담았습니다. 위대한 약속 선언문이 낭독된 이후 미래 세대 대표들이 LED에 있는 해당 국기를 터치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가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약속은 미래 세대를 대표해 흥남 철수 작전 속 메로디스 빅토리 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 이름이 붙여진 김치 1호 손양영님의 외손자이신 민준우 군과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미국의 브룩 프린스 양이 낭독하겠습니다. 위대한 약속 선언문.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70년 전 함께했던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하나, 자유의 가치를 참전국과 공유하고 미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자유를 함께 지키고 성장시킨 70년간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 세대가 국기를 터치할 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미래 세대의 다짐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참전 국기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딩 퍼포먼스로 위대한 약속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민준우 군과 브룩 프린스 미래세대 미국 대표가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준우 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70년 전 함께했던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브룩 프린스 자유의 가치를 참전국과 공유하고 미래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위대한 약속 선포까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계속 같이 보셨는데 참 90세가 넘은 100세 가까운 이 노병들이 전쟁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또 지금은 이 김치 1호 손양영님의 외손자 민준우 군과 또 브룩 프린스 미래세대 미국 대표가 위대한 약속을 선포를 하고 이 앞서서 민준우 군의 경우에는 지금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러 나온 이 김치 1호 손양영님의 외손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오늘 보니까 다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그 가치들을 찾아내서 연계를 시키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참전 용사신데 네. 6년을 근무하셨어요. 지금 이제 93이신데 네. 보면은 그 많은 우리 한국군 포함해서 유엔군 또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90이 넘어요. 연령들이 그 당시 참전 용사들이 보면은 그분들의 기억들을 하나씩 소환을 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그 저런 기억들, 헌신들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기여를 해야죠. 우리도 국제사회기획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엔딩 퍼포먼스 위대한 약속 선포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고요. 글쎄요, 우리가 이 점도 당연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그야말로 남북의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긴 정전 체제죠. 근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고요. 사실 엄밀히 보면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비축을 해야 되는 거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게 평화 체제로 가려면 지금 한반도는 핵의 시대로 전환했거든요. 그 핵을 가진 상태에서 비핵화를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평화체제로 전환하기가 더 수월했죠. 지금 핵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거고 워싱턴 선언도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체제로 온 거고 SSBN도 42년 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핵 경쟁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없는 평화 체제로 전환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실적으로 작동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그리고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실천 행동이 사실 출발점이고 그걸 견인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 핵대 국면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구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 출발은 비핵화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은 비핵화다.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